부디 태풍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안 계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뚜껑을 딱 까보니까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둘 다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물론 10개월 만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살짝 오르기는 했었으나 이는 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닌 지난 12개월 동안의 누적 집계에서 나온 충분히 예상된 수치였었다라고 매체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개개인의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기는 넘긴 것이 아닌가. 해당 소식과 함께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출발하긴 했었으나 지금 현재 상승했던 분을 까먹으면서 약간의 혼조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해서 102.62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게 변동성이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참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구나. 정말 예상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9,403달러, 이더리움은 1,847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말로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CME 페드워치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있을 연준 미팅에서 기준 금리 동결 가능성을 90.5%로 점쳤습니다. 지금부터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굳히기에 들어가느냐, 금리 인상을 그리고 중단하게 된다라면은 이 높은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혹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라면 그때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라는 예측들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과거에 매번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이어서는 빚이 많은 미국, 이번에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에 250억 달러 상당을 지원할 의향을 밝히면서 의회에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250억 달러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닌데요. 지금 미국이 얼마나 난장판인지는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다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개된 영상에 의하면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가 하면은 웬일로 뉴욕 포스트에서 바이든을 까는 그런 소식을 내보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헌터 바이든에게 포르쉐, 다이아몬드 수백만 달러를 갖다 바쳤는데 왜 그랬겠느냐? 바로 바이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랬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뇌물인데요. 이러한 보도 같은 경우는 과거 바이든의 발언과는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그리고 또한 기사 밑에 작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민자들, 지금 많은 이민자들을 뉴욕으로 보내는데 이들에게 들어갈 뉴욕 시민들의 세금이 무려 12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지출, 저기서 지출, 굉장히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미국.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경우도 가격이 팍 올라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때가 있겠죠. 다 때가 되면은 가격이 알아서 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된 의견들, 암호화폐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트릭스포트의 리서치 총괄 같은 경우는 SEC가 하나가 아닌 여러 현물 ETF 신청을 승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전망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ETF 신청사들 및 제공업체들 같은 경우는 소매 및 기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상당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정말 마케팅이 성공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비트코인 현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EC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내로 아크 인베스트가 재신청했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관련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당연히 결정 연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어서 SEC가 현물 ETF 신청에 포함된 감시 공유 협약의 실효성을 평가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다가오는 9월 중순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으며 그럴 경우 뭐다 줍줍 기회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예측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 마찬가지로 블룸버그의 ETF 전문가 제임스 세이파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크인베스트의 현물 ETF 신청에 대해서 SEC가 답변을 내놔야 되는데 빠르면 한국 시간으로 오늘이나 내일 이 답변을 내놓을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판단 연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긴 한데요. 해당 결과가 발표가 막상 됐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주목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고, 이런 상황에서 SEC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들을 여전히 증권이라 부르면서 암호화폐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글을 게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막상 일반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고 포트폴리오의 하락을 야기하는 집단이 바로 SEC라는 것, 정말로 위선적인 집단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다음으로는 그래도 좋은 소식이 한 가지가 있기도 합니다. 62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한 샌프란시스코의 소피뱅크가 2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그들이 비트코인 820만 달러치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앞으로 더욱더 많은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다음으로는 얼마 전에 억만장자 투자자로 소개를 드렸었던 전세계 3대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 운용사 칼라일 그룹의 공동 창업자인 데이비드 루빈스타인이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100달러 했을 때 투자했었으면 겁나 좋았을 걸 이러면서 아쉬워 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화폐를 보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는, 즉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블랙락의 행보로 그동안에 비트코인을 조롱하고 있었던 조롱쟁이들의 콧대가 꺾였다.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존재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여담이지만은 피터 시프 같은 경우도 맥스 카이저가 비트코인이 1달러 했을 때부터 사라고 했는데 안 사고 뻑이다가 지금은 완전한 안티가 됐죠. 밤마다 이불을 걷어차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음으로는 언론 매체에서도 그렇고 이런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봤을 때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지금으로부터 2년 후에 비트코인은 새로운 고점을 경신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자,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을까? 개개인의 의사에 달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 가지 확실한 것, 비트코인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겠죠. 비트코인 장투자들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는 가운데 한 개 이상을 보유한 주소 숫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101만 3,577개까지 숫자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이 중에는 개인이 여러 개를 보유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비트코인 한 개 이상을 보유한 주소 숫자들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 예측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분석 넘어갑니다. 유명 분석가 중에 크레더블 크립토라고 있는데 그는 최근 분석을 통해서 밝히기를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내년 반감기 이후에 장기 약세장에 진입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이 떡상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그와는 반대되는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는 엘리엇 파동 이론에 입각해가지고 2018년 시작된 강세장 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아가지고 이제 내년 5월경 비트코인이 전고를 돌파하고 이후 수년 동안 하락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고 돌파라고 말은 했지만 69,000달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고점을 빠르게 찍는다는 의미에서 17만 달러까지 올라간 후에 빠르게 내년 중반까지 올라간 후에 길고 긴 하락장이 시작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것이죠. 그래서 69,000달러까지 가고 끝이 아니라 17만 달러까지 보고 있는데 그때쯤 되면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길게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는 시점에서 아니다. 바로 하락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남긴 것입니다. 자, 만약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게 된다라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빨리 땡겨져가지고 스케줄보다 빨리 땡겨져가지고 급하게 상승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이러한 시나리오대로 시장이 흘러가게 될 수도 있을 것인지 내년이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됩니다. 흥미가 징글징글하다 정말. 자, 한편 달러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하다가 쭉 끌어올리면서 반등을 하면서 위험 자산들의 약세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로만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봤을 때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이 다시 28,000달러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다음에 반등해가지고 32,000달러 선까지 오르게 되지 않겠느냐. 지금 가격 움직임이 꽤 마음에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특정 포지션을 잡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로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29,244달러까지 오게 된다면 롱을 한번 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분석가 젠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흘러주면서 알트코인들이 한번 달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정보를 얻으려고 돌아다니고 있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을 또 한 가지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체인링크 분석가들이 최근에 많이 언급을 하긴 하는데 체인링크와 이더리움 차트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체인링크. 만약에 정말로 체인링크가 끝까지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게 된다. 그러면 다음 불장에서 체인링크 가격은 $200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 정말이지 어마어마한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까지는 똑같이 따라왔어. 과연 마지막까지 따라갈 수 있을 것인지 다시 한번 또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어서 얼마 전에 해킹과 함께 큰 위기에 빠졌었던 커브 파이낸스. 그래도 점차 살아날 조짐이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바이낸스가 커브 파이낸스에 $500만 추가로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장중에 가격이 살짝 오르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커브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우지한이도 미래를 긍정적으로 본다며 한창 떨어질 때 매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과연 커브 파이낸스 앞으로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러시아 코인으로 불리는 웨이브의 CEO가 웨이브의 레이어2 백서를 공개했는데 해당 백서에는 영지식 인증이 필요 없는 상호 연결된 여러 레이어2를 독립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개들의 반란은 계속된다. 시바이누 7월 이후에 강세를 보이면서 한 달 만에 30% 상승을 일궈냈습니다. 자, 당연히 시바이누의 이러한 상승 배경에는 시바리움 출시를 앞두고 개발자들이 활발하게 개발을 하고 있었던 것이 상승 요인으로 지목이 되기도 했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을 만한 3가지 파트너십을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 한 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체결이 끝났다. 파트너십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서 놀라운 역량을 지닌 고문들이 추가될 것이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도지코인을 뛰어넘어버리는 시바이누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 가도를 달릴 수 있을까? 반면에 샌드박스 안타깝습니다. 고점으로부터 가격도 거래량도 90% 이상 하락했다라고 하는데요. 대규모 언락이 다가오는 8월 14일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려 1억 3,400만 달러의 샌드 코인이 언락이 될 텐데 이를 앞두고 1,680만 달러의 샌드가 바이낸스로 입금이 됐습니다. 이거 던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어 샌드박스. 다음으로 솔라나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보안 사가를 또 판매를 했었는데 가격을 이번에 엄청 떨구었습니다. $1,000에 팔던 것을 $599까지 내렸다. 그들이 말하기를 모바일 웹3 채택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설마 하니 그냥 안 팔려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암호화폐 시장. 벌써 또 다른 한 주가 마무리됐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가 않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게 될 것인지 기대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오늘도 광조댓으로 시청료 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광고 틀어주기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해주신다면 제가 계속해서 일을 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